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민이 베이스입니다. 먼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Q&A 컨텐츠가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쇼폼 영상을 주로 올리던 사람이다 보니 긴 설명,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컨텐츠가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이제 매달 여러분들께 인스타그램이 됐든 DM이 됐든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Q&A 컨텐츠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막 소통을 하거나 질문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소통이 좀 덜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더 분발해서 유튜브에서도 더 원활한 소통,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원하시는 정보에 대해서 더 제깍제깍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구독자들 아니면 팔로워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게 궁금하신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시생인데 좋은 스케일 연습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습해도 제자리예요. 스케일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전 적용입니다.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베이스라인을 만들 때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킹 베이스나 스윙, 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재즈 솔로, 아니면은 펑크에서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스케일을 쓸 수 있는 특정 코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미넌트 코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코드들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백킹 트랙이 되게 많으니까 백킹 트랙에 틀어놓고 솔로잉을 해보시면서 그 스케일의 느낌을 자기 주관적 해석을 덧붙이는 게 스케일이 내 거로 체화되는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그냥 단순히 외우고 지판으로 연습하고 핑거링 열심히 해서 템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스케일을 이용한 임프로바이즈를 한번 해보시길 꼭 권유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번아웃이 온 게 되게 오래전이라 사실 그때 어떻게 적응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닥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번아웃의 종류가 한번 번아웃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첫 번째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들다, 몸이. 예를 들어서 연습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도 하고 꾸준히 관리도 하고 연습할 때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팔목이 되게 아팠던 증상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저를 공연 때 보거나 실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깨가 좀 짝짝이거든요.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연습이나 연주를 함으로써 힘들어진, 아니면은 너무 지치죠. 다 떠나서 연습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쉽니다. 한 14시간도 한번 자본 적도 있고, 아니면은 입시가 있든 없든 공연이 있든 없든 그냥 하루 종일 야구만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음악 근처에도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번아웃, 예를 들어서 음악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연습 자체가 힘들다, 아니면은 멘탈적인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멘탈적인 번아웃이 뭐냐면 어떻게 해도 난 안 돼, 아니면 당장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뭐 당장 오디션이 코앞에 있는데 하기 싫어, 이렇게 미룬달지, 아니면은 내가 데일리 연습하거나 내가 데일리로 연주를 하고 계시다면 연주를 하고 있는 과정이 내가 밋밋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어떠한 에너지도 나한테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 몸에 내가 하는 일의 일부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네. 매너리즘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연주를 지금 하고 있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대답은 항상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음악이 분명히 있고, 제가 원하는 이 순간순간 원하는 연주가 분명히 있고, 솔로 할 때 이런 라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누구누구의 릭이 내 솔로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레퍼런스 사운드가 있고, 이렇게 내 음악적 선호와 내가 추구하는 음악 상이 있는데 내 연주가 그걸 담아내고 있나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번아웃에 대처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지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3 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입시생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학이 전부가 아니지만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 좋은 대학교가 뭘까요? 그냥 사람들이 속칭 말하는 명문대가 좋은 학교일까요? 뭐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어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고, 뭐 많은 사람, 내가 보이는 씬이나 뭐 레슨 업계든 연주 업계든 해서 이 대학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대학은 나쁜 대학일까요? 제 생각에 좋은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음악을 열심히 하고 음악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뮤지션의 상황에 빗대어보자. 제가 질문자님의 상황, 고3 학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연주가 분명히 있어. 나는 이런 스타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스타일에서 장인이 될 거야. 단순히 베이스를 잘 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있고, 내가 원하는 테크닉이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구체화돼 있다. 이러면 사실 저는 좋은 대학을 가든 나쁜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근데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고 내가 음악적 선호하는 가치관이나 내 음악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내가 아싸든 인싸든 간에 내 주변에 나보다 음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음악에 정열이 더 많고 더 열심히 하고 항상 음악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음악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냥 음악 교수님, 뭐 교수님은 그렇다 치지만 내 주변에 실용음악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냥 놀아, 막 뭐 이래서 게임만 해, 아니면 뭐 야 이런 거 야 우리 뭐 다 해도 안 돼, 이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학교에 흘러. 그러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음악적 가치관을 유지하기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말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확실하고 내 꿈이 확실하다면 대학이 진짜 중요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 내 꿈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히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즉흥 연주 팁 알려주세요.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스케일 연습할 때도 스케일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즉흥 연주를 설명할 때 저는 주로 아기의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표현은 어릴 때부터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감정 혹은 뭐 상태는 분명히 있어요. 단지 그거를 우리가 말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겠죠.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부모 혹은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써야 돼. 높은 사람이 만났을 땐 존댓말을 써야 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욕은 하면 안 돼.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저 사람이 말하는 단어의 사용법이나 문장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가식을 부리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심리적인 요인까지 분석을 할 수 있죠. 즉흥 연주도 똑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멤버랑 하더라도 같은 멤버, 뭐 혹시 지금 밴드를 하신다면 같은 멤버를 놓고 이틀 동안 같은 곡을 연주해도 그 곡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솔로도 다르게 나와야 정상이고요. 물론 내가 솔로를 준비해 왔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 순수 즉흥 연주로 봤을 때 어제 솔로랑 오늘 솔로랑 똑같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즉흥 연주의 성격을 벗어난 거겠죠. 내가 준비를 했을 확률이 그 다음 높아지니까요. 제가 한 번도 저도 솔로를 준비해서 연주한 적은 많이 있지만 클럽 공연을 하거나 잼을 하거나 즉흥 연주를 해야 되는 순간에 한 번도 짜서 어제 했던 연주가 오늘 연주랑 똑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곡이라도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바이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경우가 푸지기수로 많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 즉흥 연주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팁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연주를 해보십시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롯데 가을 야구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롯데 팬이 아니라서 저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타 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는 베이시스트고 음악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구설수가 오르는 게 그닥 반갑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롯데에 부러운 점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가 만약에 가을 야구를 간다면 선발진이 너무 좋으니까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응원하는 팀만 하더라도 선발진이 5명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이번 시즌 들어서 한 번도 없을걸요? 네.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항상 5명의 선발진이 제가 볼 때마다 되게 잘 던지더라고요. 네, 막 퀄리티 스타트 막 연속으로 몇 번 했댔더라? 8번인가?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했다 그러고 막 아예 타선을 그냥 꼭꼭 막아내더라고요. 네, 저 특히
비슬리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비슬리 선수랑 그리고 나균환 선수도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부러운 선발 투수들이 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을야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 녹화일 기준으로 삼성이랑 롯데랑 주말 시리즈 있던데 네, 그때도 집에서 재밌게 볼 생각이 너무 설레네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 에보니 vs 스네이크우드 지판. 스네이크우드 지판은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닌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베이시스트 중에 스티브 베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네, 버클리 음악대학 베이스 학과장이시고 그리고 솔리스트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분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유캔 베이스 프라일리스인데 네, 그쵸. 유캔 베이스고 그리고 프라일리스로 되게 살벌한 연주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위트 넘치는 연주를 할 때도 많으시고요. 테크닉이 일단 너무 살벌하세요. 그분의 시그니처 베이스를 제가 한번 연주할 기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16년, 17년 이맘때쯤 나온 건데 머익에서 나온 스티브 베일리 시그니처 베이스인데요. 그거를 연주했었을 때 느낀 점이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지판이 주는 느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선명한 지판을 얘기할 때 에본이나 메이플 지판을 얘기 많이 하죠. 스네이크우드 에보니가 720p라면은 스네이크우드는 거의 4K급으로 선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네. 문 에보니 지판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딱히 없어요. 네.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사운드 샘플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 되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스네이크우드 지판을 고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로즈우드입니다. 네, 그냥 로즈우드의 프레니스 베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유캔 베이스, 일반적인 유캔 베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T1이 MIS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롤은 잘 몰라요. 네. 롤은 잘 모르고 제가 롤을 태어나서 한 3판 정도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것도 롤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 운표 날리는 서포터. 네. 이름을 까먹었네. 네. 운표 날리는 서포터 분으로 3판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게임이라고 해도 오버워치 정도. 네, 전 오버워치는 좀 해봤죠. 저 오버워치는 힐러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봤는데 T1이 MIS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몰라가지고 AI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AI한테 물어보니까는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롤을 안 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성공한 분은 무슨 연습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원미니 베이스에서 요새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다양한 장르의 베이시스트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들만의 스타일이랑 음악 세계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연습법이 아닌 다른 분들의 연습법들도 많이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꼭 계속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성공한 분이 그냥 유명한 분도 아닐 거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분의 연습법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라고 계세요. 히로미로 되게 유명하시죠.
그리고 몇 년 전 도쿄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피아노도 치셨고 아마 재즈 뮤지션으로는 처음 이제 앞으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신데 그분이 연습에 대한 에피소드를 날렸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B 마이너 스케일만 5시간 연습하셨대요. 이렇게 아르페지오 같다가 그래가지고 왜 하나의 스케일만 계속 연습하냐 라고 했더니 어제 무슨 곡에서 솔로를 했는데 B 마이너로 솔로를 했는데 구렸어.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얘기가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연주할 때 내가 연주한 거에서 부족한 부분, 내가 연주한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근원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연습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성공한 분은 무엇을 연습해요? 그래서 제 대답은 기초적인 것을 연습합니다. 기본기 중 나에게 부족한 것을 연습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드럼 루프 연습이요. 네. 제가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올렸습니다. 제목을 위드 드럼이라고 윗 드럼이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검지나 중지로도 플럭 뜯는 게 아파질 때면 연습을 중지하시나요? 아니면 약지로라도 플럭을 뜯으시나요? 슬랩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슬랩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이스 존슨 혹은 마커스 밀러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검지 혹은 중지 플러그 뜯으신 분이 계시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딱 빅터 오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지까지도 왜 새끼는 슬랩을 안 뜯나 싶을 정도로 플러그를 뜯는 손가락이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지 맞습니다. 네, 저희 슬랩 자체를 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빅터 오튼 스타일이나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곡에서는 약지로라도 플러그를 뜯는 게 약지로라도가 아니라 새끼로라도 플러그를 뜯어야겠죠. 하지만 아파지신다면은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픈 상태로 계속 연습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를 봤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굳은 살이 배기는 정도로만 그냥 아픈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분도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연습하는데 아파요. 근데 여기 말랑말랑한 살이 굳어지려고 하겠구나 뭐 물집 정도 생기겠구나 라고 하면 계속 연습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냥 아파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 관절이나 아니면 어깨나 팔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프다면은 쉬시는 게 맞다고.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늘리는 테크닉은 없어요. 네, 베이스 기타가 갖고 있는 테크닉 중에 몸이 아파가면서 얻어지는 테크닉은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연습할 때 몸이 아파지신다면은 뭔가 어딘가에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근육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연습하기 싫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네, 라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겠죠?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사운드에 비교해서 지금 내 사운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연습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내가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항상 되게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가 나이가 뭐 학생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대학교에서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갑자기 막 뜬금없는 교양 수업을 들으고, 전 뇌과학도 들었었는데 뇌과학을 들으라는 거, 갑자기 막 뭐 술을 마시러 가자는 거, 뭐 연주하고 뭐 합주곡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 음악에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베이시스트들이 다양한 음악에 놓여 있긴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닥 많지가 않아요. 내가 후련하지 않고. 그래서 연습하기 싫을 때는 정리하자면 내가 원하는 소리에 대비 내 지금 연주의 현 주소는 어떤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기본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기 연습 사실 모두 다 지겨워요. 모두가 다 지겹고 모두가 다 사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악기를 잡고 막 2시간이니 3시간이니 4시간이니 막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저는 그래서 기본기 연습을 하던 꼬꼬마 시절에는 연습을 2가지 성격으로 나눴습니다. 이건 제 레슨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한 거예요. 기본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습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루는 생각해보니까 연습이라는 개념 안에는 공부해야 되는 지식적인 개념도 있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듯이 훈련하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예를 들어서 테크닉을 하는 연습이다. 크로매틱이 될 수도 있고 스케일 12키가 될 수도 있고 2옥타브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템포를 올리기 용이하고 그리고 내 운지법이 정착하기 용이하고 지판을 익히기 용이한 연습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했어요. 뭐 연습할 때 메트로놈을 틀고,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메트로놈을 틀고 해야 된다, 뭐 연습할 때 뭐 TV 보면서 하면 안 된다, 릴스 보면서 연습하지 마라, 집중 안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TV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그때 삼성이 야구 한창 잘할 때거든요. 야구를 보거나 그때 보면서 베이스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단점도 명확해요. 템포가 나가더라고요. 네. 템포가 나가고 손은 빠른데 손이 흔들려, 손이 막 난리 나요. 막 핑거링이 잘 잡혀 있지 않고 막 흘려져. 그럴 때는 다시 시간을 또 투자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메트로놈과 많이 동거동락했죠.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적인 지식을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 그러면 화성적인 지식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악기를 굳이 잡지도 않았어요. 물론 악기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텐션이나 다이아토닉을 연습한다고 할 때 공부가 수반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악기를 잡고 연습을 하면은 분명히 지식으로 잘 들어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지판이 익숙해지면은 그다음 지판을 상상해서라도 다이아토닉 코드를 그릴 수 있고, 뭐 텐션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악기가 없는 순간,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있더라도, 아니면은 뭐 대학교 교양 시간에더라도, 아니면 고등학교 뭐 수업 시간에도 저는 그냥 깜지 그리듯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기 연습을 할 때 많은 분들, 아니면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FM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시죠. 뭐 메트로놈 꼭 틀고 할 것,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보를 그려가면서 연습할 것, 다 좋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힘들 바에는 유튜브 보면서 기타 연습하셔도 됩니다. 절대 이것이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연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연습을
두 갈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라온 모든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500명 달성하게 된 것,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앞으로 더 정진해서 여러분들의 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베이스 치시다 고민하시는 거, 아니면 음악적으로 고민하시는 거를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원미니 베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기 콘텐츠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질문 저한테 DM 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미니 베이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